1623년 한양 창덕궁. 새벽 공기가 아직 어둠에 잠겨있던 그 시간, 궁궐 안쪽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누군가는 숨을 죽이고 문을 닫는다. 누군가는 발소리를 감추며 긴 복도를 지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왕세자가 아닌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지. 불과 얼마 전까지 조선의 미래로 불리던 왕세자였다. 그러나 그날 새벽, 그는 더 이상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다. 그는 죄인이었다. 어째서였을까? 왕세자가 하루아침에 폐세자가 되었고 조선은 그를 기록에서조차 지워버리려 했을까? 그날 창덕궁 안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사료에 기록된, 그러나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다. 이와 같은 숨겨진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구독하고 계속해서 함께해주기 바란다. 그날의 기록은 짧다. 그러나 그 짧은 기록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그 공백이 이 이야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1623년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해였다. 이 해 조선에서는 왕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계승이 아니었다. 칼과 권력이 움직인 정치적 격변의 결과였다. 인조반정. 그 이름은 이후 조선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광해군은 폐위되었고 능양군이었던 인조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다. 그러나 왕이 바뀌는 순간 그 주변의 모든 질서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왕세자의 존재는 그 어떤 것보다 민감한 문제였다. 왕세자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다. 그는 곧 다음 권력이며 현재 권력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그래서였다. 반정이 성공한 그 순간부터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누가 제거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지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세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왕세자의 자리에 올라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추락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의 삶은 짧았고 그의 기록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그의 존재는 점점 역사 속에서 희미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몇몇 기록 속에는 그의 이름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항상 같은 단어가 따라붙는다. 폐세자. 이 단어는 단순한 지류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낙인이며 되돌릴 수 없는 몰락의 선언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왜 하필 이지였는가? 그는 정말 죄인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제거되어야 했던 존재였을까? 그리고 그날 새벽,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창덕궁의 하늘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이지. 조선의 기록 속에서 그는 단 한 줄로 요약되는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배경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의 본명은 이지였다. 왕세자로 책봉되기 전까지 그는 궁궐 안에서도 비교적 조용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의 혈통은 분명했다. 그는 조선 왕실의 직계 혈통 안에 있었고 왕위 계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이었다.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이었으며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 속에서 세자로 책봉된 인물이었다. 그는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왕위에 올랐고 실리적인 외교와 강력한 통치로 조선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정통성은 항상 문제로 남아있었다. 그는 적통의 왕비 소생이 아니었다. 이 점은 조선의 유교 질서 속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지 역시 이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지만 완전한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그의 어머니 또한 왕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는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다. 광해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적통 왕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후계자를 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이지였다. 그가 왕세자로 책봉된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조선의 미래였고 동시에 정치적 긴장의 중심이었다. 왕세자의 자리는 영광과 동시에 위험이었다. 특히 광해군 시기의 조선은 더욱 그러했다. 정치적 파벌은 극도로 갈라져 있었고 북인 세력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서인과 남인 세력은
끊임없이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상황 속에서 왕세자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각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존재였다. 이지는 어린 나이에 이러한 구조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학문을 배우고 예법을 익히며 왕세자로서의 교육을 받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문제없는 후계자였다. 그러나 기록 속에는 미묘한 표현들이 남아있다. 그는 조용했다. 그는 신중했다. 그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들은 단순한 성격 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기록이었다. 왕세자가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것은 권력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었다. 반대로 지나치게 적극적이었다면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는 그 사이에 있었다. 이것이 문제였다. 그는 강하게 드러나지도 않았고 완전히 무력하게 보이지도 않았다. 그 애매한 위치는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를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다. 광해군의 통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정해졌다. 정치적 숙청은 계속되었고 반대 세력은 점점 더 결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세자의 존재는 더욱 위험해졌다. 만약 정권이 무너진다면 왕세자는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인물이었다. 그것은 조선 정치의 내목한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결국 이지에게도 적용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존재였지만 그 선택은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를 가장 위험한 자리로 밀어넣었다. 왕세자 이지. 그의 이름은 왕위 계승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권력의 표적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아직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존재였다. 이것이 그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이 출발점은 결코 평범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는다. 17세기 초 조선, 겉으로 보기에는 왕조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부는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었다.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 조선의 정치 구조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전쟁 이후의 혼란 속에서 권력을 장악한 것은 북인 세력이었다. 그들은 광해군을 지지하며 정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북인은 단순한 정치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결단을 서슴지 않았다.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며 왕권을 중심으로 체제를 재편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정치적 이유로 제거되었다. 그 중에는 왕실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영창대군의 죽음이었다. 어린 나이에 왕위 계승의 가능성을 지녔던 그는 결국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제거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왕실 내부에서도 더 이상 안전한 존재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조정 내에서는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오늘의 충신이 내일의 죄인이 될 수 있었다. 광해군은 외교적으로는 현실적인 선택을 이어갔다. 왕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유지하며 조선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내부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왔다. 조선은 오랫동안 명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유지해왔다. 그 질서를 흔드는 외교 정책은 많은 유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특히 서인 세력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광해군의 정책을 명분 없는 현실주의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 비판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북인과 서인, 이 두 세력의 갈등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북인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서인은 기회를 기다리며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선의 정치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왕은 있었지만 그 왕을 둘러싼 권력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왕세자가 있었다. 이지, 그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광해군 체제의 연장이었고 북인 세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그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광해군의 정치가 계속된다는 의미였다. 반대로 그가 제거된다면 정치 질서는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왕세자는 점점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궁궐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었다. 서인 세력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니었다. 그들은 권력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력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1623년. 그 해는 단순한 해가 아니었다. 조선의 권력이 완전히 뒤집히는 해였다. 이른바 반정.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존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기존 권력의 완전한 제거. 그 안에는 왕뿐만 아니라 왕세자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이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기록은 침묵한다. 그러나 상황은 분명하다. 그는 이미 선택된 인물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제거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광해군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은 조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사라진다. 그 기준은 단 하나였다.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의 흐름 속에서 왕세자 이진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1623년 초 한양. 겉으로 보이는 궁궐의 질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이미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다. 서인 세력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계산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린다. 광해군을 끌어내린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이것은 체제를 뒤집는 행동이었다. 이 계획에는 수많은 인물이 연루되어 있었다. 김류, 이귀, 김자점. 이들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권력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 그리고 그 왕은 능양군이었다. 훗날 인조로 불리게 되는 인물이다. 이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 궁궐 안의 모든 질서는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왕세자. 이진은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는 단순한 왕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다음 왕이 될 인물이었고 그 존재 자체가 반정 세력에게는 위협이었다. 따라서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는 반정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살려둘 것인가? 아니면 제거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다. 살려둘 경우 그는 언제든지 반정 세력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반대로 제거할 경우 왕실 내부에 피를 흘리는 결정이 된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에서 이러한 도덕적 고민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 선택은 하나로 좁혀진다. 위협은 제거한다. 두 무렵 궁궐 안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한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흐른다. 사소한 명령 하나에도 신중함이 더해진다. 이지 역시 이를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궁궐 안에서 자랐다. 권력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행동할 수 없었다. 왕세자의 위치는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제한된 자리였다. 군사를 움직일 수 없고 정치 세력을 직접 통제할 수도 없다. 그는 중심에 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것이 왕세자의 한계였다. 그 사이 반정 세력의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된다. 그들은 내부 협력자를 확보하고 궁궐 정로를 계산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온다. 1623년 3월 12일 그날 밤 궁궐의 문이 열렸다. 무장한 세력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소리를 죽이고 빛을 감추며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전쟁보다 치밀한 작전이었다. 광해군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받는다. 궁궐은 순식간에 장악된다. 그리고 그 순간 왕세자 이지의 운명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도망칠 수 있었을까? 기록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그날 밤 결정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 왕이 무너지는 순간 왕세자의 운명도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궁궐 안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권력은 순식간에 뒤바뀐다. 광해군은 폐위된다. 그리고 능양군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된다. 이제 조선의 왕은 바뀌었다.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순간 그 왕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제거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목록의 가장 위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폐쇄자가 될 운명에 놓인 남자 이지.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1623년 3월 이후 한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궁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의 질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광해군은 이미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다. 그리고 능양군은 인조로 즉위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왕의 교체가 아니었다. 권력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한 사건이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한 순간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한다. 서인 세력은 즉시 조정을 장악했다. 그들은 반정을 통해 얻은 권력을 확실하게 굳히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기존 권력의 흔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광해군과 그를 지지하던 세력은 철저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관련된 인물들은 하나둘씩 조사되었고 제목이 부여되었으며 처벌이 이어졌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치적 정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의 논리가 존재했다. 광해군 정권은 잘못되었다. 이 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모든 존재가 부정되어야 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왕세자였던 이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세자가 아니었다. 그는 폐세자였다. 이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낙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왕위 계승권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고 조선의 질서 안에서 배제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폐세자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조정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그를 유배 보내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유배는 겉으로는 관대한 선택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은 남아있었다. 반대로 제거한다면 그 위험은 사라진다. 그러나 왕실의 피를 직접 끊는 결정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였다. 인조 역시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왕이었지만 그의 왕위는 반정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이 사실은 그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흔들 수 있는 요소였다. 따라서 그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왕위는 단순히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지해야 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유지의 과정에서는 때로는 잔혹한 선택이 필요했다. 그 무렵 이지는 궁궐 밖으로 이동되었다. 그는 더 이상 왕세자의 공간에 머물 수 없었다. 그의 거처는 제한되었고 그를 감시하는 시선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었다.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누군가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도 없었고 외부와의 접촉도 제한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감시가 존재했다. 이것은 단순한 격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였다. 그를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존재는 점점 더 작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대한 논의는 점점 더 극단으로 향해 갔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점점 하나로 수렴되기 시작한다. 위험 요소는 제거한다. 이 논리는 이미 수차례 반복되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같았다. 누군가는 사라졌다. 이지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그의 선택지는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다. 이것이 조선 정치의 냉혹한 구조였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죄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를 둘러싼 논쟁은 곧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1623년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한양의 정치적 긴장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반정 이후 몇 달이 지났지만 조정 내부의 불안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겉으로는 질서가 회복된 듯 보였다. 인조는 왕위에 올랐고 서인 세력은 조정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 질서는 아직 완전히 안정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권력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특히 반정을 통해 세워진 권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명분이었다. 인조가 왕이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과정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의문은 단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계속해서 살아있었다. 이지, 그는 폐쇄자였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가 살아있는 한 광해군 정권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였다. 조정 내부에서는 점점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를 그대로 둘 수 없다. 이 주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판단이었다. 특히 반정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들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했다. 그들은 이미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든지 다시 정치적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이 가능성은 작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에서 작은 가능성은 언제든 큰 위협으로 변할 수 있었다. 과거에도 그랬다. 왕위 계승 문제는 항상 피를 불렀다. 따라서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 이 시점에서 이지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된다. 그의 거처는 더욱 제한되었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 역시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은 극히 제한되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모두 보고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점진적인 압박이었다. 그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그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주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과거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 일부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와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권력이 바뀐 순간 충성의 방향도 함께 바뀐다. 이것은 조선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그러나 이 고립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된 과정이었다. 사람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이 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사용되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같았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결정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폐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둘러싼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 일부 대신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들은 왕실의 피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강경한 입장이 점점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위험은 제거해야 한다. 이 단순한 논리는 결국 모든 논의를 압도한다. 그리고 이 논리가 채택되는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다. 대화의 방식이 달라졌다. 침묵이 길어졌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신호였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그의 운명은 점점 더 좁은 길로 몰리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곧 실행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1623년 어느 늦은 밤 한양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다. 조정에서 내려진 결정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폐쇄자 이지, 그의 운명은 그날 밤 마침내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그를 처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이것은 조선 정치에서 흔히 사용되던 방식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남기지 않되 결과만 남기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확실했다. 그날 밤 이지가 머물고 있던 곳에는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한다. 문 밖에 발걸음이 늘어나고 숨죽인 기척들이 가까워진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순간이 결국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그들의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었다.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은 순간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은 길지 않았다. 곧 움직임이 시작된다. 그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는 저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이 순간은 전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전투보다도 잔혹한 순간이었다. 권력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작동한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을까? 왕세자로 책봉되던 순간을 기억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기록은 말해주지 않는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 순간은 자세히 남아있지 않다. 단 몇 줄로 처리되어 있다. 폐세자 사사. 이 짧은 기록은 한 인간의 삶이 끝나는 순간을 담고 있다. 그의 죽음은 공개되지 않았다. 궁궐 밖으로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조정 내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더 이상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고였다. 권력의 위협이 되는 존재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왕세자였던 인물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그의 죽음 이후 궁궐 안의 공기는 다시 조용해진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이지의 이름은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한다. 공식 기록에서는 최소한으로 언급되었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왕세자로 시작된 삶. 그러나 죄인으로 끝난 삶.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시간은 단 몇 줄의 기록으로 축소되었다. 그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조선의 권력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그는 정말 제거되어야 했던 존재였을까? 아니면 그저 권력의 흐름 속에서 희생된 인물이었을까? 1623년 이후 이지의 이름은 점점 더 기록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남겨진 흔적들이 더 깊은 침묵을 만들어냈다.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인조는 왕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서인 세력은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정리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이지가 사라진 이후에도 그와 관련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를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들, 그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공백이었다. 그러나 그 공백은 말로 표현될 수 없었다. 누구도 이지에 대해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권력 이후의 침묵이었다. 기록은 존재했지만 기억은 억눌렸다. 조정에서는 그의 이름을 점점 더 배제하기 시작한다. 공식 문서에서는 그의 존재가 축소되었고 그와 관련된 사건은 최소한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의도된 삭제였다. 한 인물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과정. 그 과정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그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되었고 그를 언급하는 것조차 피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된다. 그들은 말할 수 없었고 드러낼 수도 없었다.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침묵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궁궐 안의 분위기도 변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긴장이 이제는 공기처럼 퍼져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말 한마디에도 신중해졌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지의 존재는 점점 더 추상적인 것이 되어간다. 그는 더 이상 현실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언급되지 않는 이름,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지고 있었다. 작은 목소리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 정말로 그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의 또 다른 층이었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이지는 죽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 이후에 남겨진 침묵과 공백,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억들, 이것들이 그의 진짜 흔적이었다. 조선은 그를 지우려 했다. 그러나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의 사건이었고 하나의 경고였으며 하나의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권력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그저 가장 필요한 선택을 하는 것일 뿐인가? 이지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1623년 이후 조정은 빠르게 안정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안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권력은 자리를 잡았지만 그 권력을 둘러싼 인간들의 기억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다. 특히 궁궐 내부에서는 이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다.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단편적인 사료와 후대의 기록 속에서 그의 존재는 희미하게 드러난다. 그는 궁궐에서 오래 근무한 내관이었다. 왕세자가 되었던 시절부터 이지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이지의 삶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왕세자로 책봉되던 순간 조정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던 때, 그리고 점점 고립되어 가던 시간까지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떠나지 않았다. 권력이 바뀐 이후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이전에는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조차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것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그는 끝까지 남아있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폐쇄자와 가까운 인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신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 정황은 존재한다. 그는 이지를 단순한 주군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그를 한 인간으로 보았고 그 인간이 겪는 고립과 공포를 가까이에서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지가 점점 고립되어 가던 시기, 그의 곁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그였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기록 속에서도 그의 언급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 모두가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 권력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선택을 한 사람. 이지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던 날들, 그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명령을 따르는 입장이었지만 동시에 그 명령의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모순된 위치는 그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그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또 다른 선택이었다. 그는 그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었다. 이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나던 순간에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직접 행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의 삶 전체를 따라다녔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사라진다. 그는 조용히 궁궐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계속 남아있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존재했다. 역사는 종종 권력을 중심으로 기록된다. 왕과 대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들. 그러나 그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은 인간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역사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역사의 순간을 함께 살아간다. 이 내관 역시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작지만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 속에서도 인간의 선택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는 기록되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지의 곁에 남아있었던 그 인물. 그는 이름 없이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권력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선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1623년 그날 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조정에서 내려진 결정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그 결정을 완성하는 것. 폐쇄자 이지. 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머물고 있던 공간은 조용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밤이 단순한 밤이 아니라는 것을. 문 밖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다가오고 이것은 우연한 방문이 아니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아주 짧은 정적이 흐른다. 그 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문이 열린다. 안으로 들어온 이들은 그를 둘러싼다. 그 누구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결정된 절차였다. 그들은 그에게 다가간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저항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왕세자로 살았던 시간, 그리고 폐쇄자로 불렸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 안에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배제된 존재로. 이 변화는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단순했다. 끝낸다. 이 짧은 명령은 그의 모든 시간을 정리하는 말이었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 혹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기록은 여전히 침묵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손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이 권력의 방식이었다. 빠르고 조용하며 확실하게 끝낸다. 시간은 길지 않았다. 모든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났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폐쇄자 이지. 그 이름은 그날 밤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확인이었다. 권력은 완전히 장악되었다. 이제 더 이상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정은 그렇게 판단했다. 그날 밤 이후 궁궐은 다시 조용해진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은 다시 이어진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하나의 사실이 남아있었다. 이곳에서는 어떤 존재도 안전하지 않다. 왕세자였던 인물조차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날 밤 분명히 무언가가 끝났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것이 시작되었다. 완전히 안정된 권력. 그러나 그 안정은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1623년 이후 조선의 조정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군조는 왕위에 굳건히 앉아 있었고 서인 세력은 권력의 중심을 완전히 장악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질서는 분명히 정리되어 있었다. 안정은 성공했고 새로운 체제는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만들어낸 여파는 단순하지 않았다. 폐쇄자 이지의 죽음. 그 사건은 조용히 처리되었지만 그 영향은 궁궐 내부 깊숙이 남아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조정에서는 그 사건을 길게 논의하지 않았다. 기록 역시 최소한으로 남겨졌다. 이것은 의도된 선택이었다.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는다. 그 의미를 확대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의 정리된 결과로 남긴다. 이 방식은 권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논쟁이 사라지면 불안도 함께 줄어든다. 그리고 조정은 바로 이 점을 선택했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은 기록처럼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궁궐 안에서는 그날의 일을 직접 보았거나 들은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잊지도 않았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었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조선 권력 아래에서의 생존 방식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은 점점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정책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관료 체계도 정비되었다. 군조는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유교적 명분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한다. 광해군 시기의 정책은 비판되었고 새로운 질서는 명분과 도덕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지의 존재는 점점 더 부정적인 사례로 남게 된다. 그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잘못된 시대의 흔적 그리고 제거되어야 했던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이 정의는 반복되었다. 기록 속에서, 논의 속에서,
그리고 후대의 해석 속에서 이 과정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흐름이었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고정시키고 그 평가를 통해 현재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이후 조선 정치에서 반복되는 구조였다. 이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사례였다. 권력 끝의 이후 어떻게 과거를 정리하는가에 대한 사례. 그리고 그 방식은 명확했다. 기억을 줄이고 기록을 축소하고 의미를 재정의한다. 이 세 가지 과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 이지의 이름은 점점 더 희미해졌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줄어들었고 그의 삶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 부족이 아니었다. 선택된 침묵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남아있었다. 비록 짧고 제한된 형태였지만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이 점이 중요했다. 권력은 기억을 통제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어딘가에는 항상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진다. 이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당대에는 지워진 인물이었지만 후대에 이르러 다시 질문의 대상이 된다. 왜 그는 폐쇄자가 되었는가? 왜 그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야 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조정은 안정되었다. 권력은 확고해졌다. 그러나 그 안정의 기반에는 하나의 사건이 놓여 있었다. 조용히 처리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만들어낸 길고 깊은 침묵. 이 침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체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구조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후 조선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게 된다. 권력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유지의 방식은 이미 명확해져 있었다. 시간이 흐른다. 1623년 이후 수십 년이 지나고 조선은 또 다른 사건들을 겪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전쟁이 있었고 정치적 갈등은 계속되었으며 왕은 바뀌고 시대는 변해갔다. 그러나 어떤 이름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어떤 이름은 기록 속에서조차 거의 언급되지 않게 된다. 이지, 한때 왕세자였던 이 인물의 이름은 점점 조선의 역사에서 멀어져 간다. 그의 삶은 길지 않았고 그의 기록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그의 존재는 점차 지워졌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분명 그의 이름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지나치게 짧다. 그의 생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그의 죽음을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남겨진 방식이었다. 존재했지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인물. 이 상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조선은 그를 기억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완전히 지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충분히 남기지도 않는다. 이 중간의 상태는 매우 의도적인 결과였다. 기억은 존재하지만 그 의미는 약화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되고 알더라도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만든 역사였다. 그러나 후대의 시선은 다르다. 기록이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왜 그의 기록은 이렇게 짧은가? 왜 그의 죽음은 이렇게 조용하게 처리되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 해석의 출발점이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그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다. 조선왕조 실록뿐만 아니라 여러 사료를 비교하고 당시의 정치 구조를 분석하며 그의 위치를 재구성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사실이 드러난다. 그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인물이었다. 범세자로 선택된 순간 그는 이미 정치의 중심에 놓였다. 그리고 그 중심은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의 몰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의 문제였다. 정통성이 불안정한 왕권, 극단적으로 분열된 정치 세력, 그리고 권력 유지를 위한 냉혹한 판단.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그와 같은 인물은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결말 또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이 조선 정치의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이야기는 무엇을 남기는가? 한 개인의 비극인가? 아니면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권력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의 삶을 결정한다. 때로는 그 선택이 정당화되고 때로는 기록 속에서조차 설명되지 않는다. 이지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그는 선택되었고 그 선택은 그를 왕세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이 내려졌고 그 선택은 그를 폐세자로 만들었다. 이 두 선택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 이것이 권력의 구조였다. 개인은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구조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리고 때로는 그 구조가 개인을 완전히 삼켜버린다. 이지의 이름은 여전히 기록 속에 남아있다. 짧게, 간결하게, 그리고 설명 없이. 그러나 그 짧은 기록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무엇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무엇이 의도적으로 남겨지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 조선은 그를 지우려 했다. 그러나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질문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폐세자 이지, 왕세자에서 죄인이 된 남자, 그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러나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